김태현의 정치쇼. 국회 정보보고 시간에 돌아왔어요. 두 분 모셨습니다.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주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원래는 그 민주당 당원 개정 부결과 재상정 그거를 첫 번째로 올려서 우리 송 기자한테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역시 용산발 뉴스를 묻혔습니다. 역시 강한 게 나왔습니다. 네, 더 강하게 나왔어요. 팬클럽부터 들렸다 가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준비된 것부터 듣고 오시죠. 위원장입니다. 방금 우리 보이부에서 남조선 대통령실 관련 중요 족보를 보내왔습니다. 어디 보자. 응?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이실 6수석의 일랑 체제로 개편했다. 일랑 일보라고. 이실 6수석은 나갔는데 일랑은 뭐이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야? 군인사랑? 저 사랑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게입니까? 예, 한때 JS에 근무했던 기택이 아빠입니다. 이야, 건희사랑 대단해요. 그쵸? 뭐 대통령이 언제 어딜 가는지 그냥 막 공개를 해요. 그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면 혹시 대통령실 취직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야야, 기택아, 그 건희사랑 카페 이거 가입했냐? 얼른 가입해 임마. 이보라, 나 하빈 정첸이요. 기야,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 나하고 우리 동생들하고 손도끼 딱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려 그러니? 기야, 무슨 대통령이 마동석이니? 응? 대통령실 직제 개편한다고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직제 개편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참, 그 건의사랑 그거저 해체하세요. 온갖 잡세가 날아르는 게 대구에서도나 다 보입니다. 우리 두 기자님들은 그 어찌 생각합니까? 그 두 기자님 어찌 생각합니까? 라는 홍준표 대구시장, 내가 대표라고 그럴 뻔했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셨는데 역시 뭐 그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거죠. 대통령 일정이 건희사랑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뭐 사실 뭐 공식 팬클럽은 아닌 거죠, 그냥. 그렇죠. 예. 네. 뭐 팬클럽이라고 하니까 그래 부른 건데 건희사랑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요건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자고요. 어제 박 오후에 기자. 그 건희사랑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네. 여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일단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기자들이 그걸 보면 그냥 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헐을 왜 하냐면요. 그 제가 청와대를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문재인 대통령 때 한 3개월 정도 그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그 어느 정권이냐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그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 중에 특히 국내에서 그 청와대 아니면 대통령실 밖에서 하는 일정은 무조건 엠바고라고 보도 유예 요청이 기자단에 기본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럼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 손톱기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니 네, 왜냐면 아베 전 총리 일본에서 저테러 당해서 그럼요. 사망할 때 네, 보면 네. 그 일정 알아내려고 그 테러 범인 막 알아봐도 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다음 주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를 쓰는 것도 원래 기자단이랑 그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에 굉장히 이전 정권이니까 청와대가 맞습니다. 그 굉장히 조율이 필요한 문제인데 근데 26일 게다가 뭐 시간까지 박아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한다.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 팬클럽에 이게 올라오면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낭설이 아니라 뭔가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시간 장소에다가 뭐 뒤에 보면 뭐 공영 주차장으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회꼬지하는 사람 부르는 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아마 주차장이라고 한 거는 뭐 지금까지 통상의 어떤 그 이제 이전의 사례들을 짚어보면 아마 그쪽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그런 한마디로 동선까지 다 나온 겁니다. 대통령 그쪽으로 도착. 그렇게 동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많은 무섭다. 참석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올 때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의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시간 장소를 지정해서 게다가 뭐 어디 시장 그냥 막연하게 어디 시장도 아니고 시장에 어디 주차장으로 와라.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정말 기자들도 기자들인데 경호처가 완전히 발칵 뒤집힐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은 대통령 뭐 응원한다는 좋은 의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한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 있다면 예. 알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도나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도 원래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26일 12시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청와대 기자들도 상당히 이게 말하자 좀뭐 격앙되어 있습니다. 화가 지금 났습니다. 어제. 예. 약간 자꾸 비속어가 나오려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원래 청와대 기자단에서 이게 이런 게 대통령실, 나와도 예, 예.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원래 이런 뭐 댓글이나 이런 사건이 나와도 26일 12시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일도 있었다 원래 이렇게 과거형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제 청와대 기자 그 대통령실 기자단도 화가 나가지고 그 경호 엠버고 안 받겠다 이미 다 유출된 거 아니냐 이거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엠버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사를 쓸 때 시간 장소를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기사들을 내보냈는데 이게 한 게 영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경호 엠박을 저희는 풀겠습니다라고 기자단이 대통령실에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각사 알아서 보도하시라 이렇게 그 기자단 소속 그 매체 기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포함해서 다 뭐 26일 12시 이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기자단 사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그 마찰 이런 게 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해서 그래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뭐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일단 뭐 대통령실이든 대통령 본인이든 죄송하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그럴 만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죄송한 이거 당연히 죄송한 일이죠. 근데 뭐 입이 10개라 할 말이 없는 일인데 이게 대통령실 조사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시당 차원에서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많아서 적지 않아서 아름아름 알려졌다. 누군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당 행사에 마음을 보태려다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 오신답니다. 우리가 가서 좀 응원하고 힘을 드려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아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표현은 일정을 대구시당이 준비하면서 당원과 현역 의원, 보좌진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것 같다는 거고 강조한 부분이 팬클럽이 아니라 당원이 주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게 팬클럽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이 대구시당의 당원들을 통해서 알려진 거다. 근데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출처로 이제 기사가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는데 대구시당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렇죠. 이거구나. 지금 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선도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적 문자도 그랬었지만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이 사적과 공적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엠바고를 깨고 뭐 어떤 경호 엠박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갔을 때 지금 앞에 나왔지만 손도끼 들고 누가 있을지 압니까?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긴장감이나 어떤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 강신업 변호사 이제 팬클럽의 전직 회장. 예. 전직 회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주 정말 격앙된 어조로 아주 날선 그 비판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뭐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영부인 그렇죠. 팬클럽이 있는 거 처음 봤다. 해체해라. 요 얘기였던 그렇죠. 거고. 예. 홍준표는 입을 아주 저속하게 표현했어요. 입을 닥쳐라도 되게 힘든 표현인데 입을 저속하게 표현하면서 조국 수홍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정상적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말로 대통령의 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조금 좀 진중해져야 하고 사실 팬클럽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수해 현장에 가서 팬클럽 이름으로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은 없잖아요. 자꾸 이상하게도 정당의 뭐 어떤 하부 어떤 조직처럼 이런 이제 권력 게임이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행보들을 보인다는 게 조금은 팬클럽도 방향성을 건강하게 좀 지켜가야 한다. 이런 자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강신업 변호사는 팬클럽 회장 그만뒀잖아요. 그럼에도 뭐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해체하라는 말을 그렇게 격분하지? 본인이 지금 회장도 아닌데. 뭐 정치뉴스인지 연예뉴스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팬이 안티다. 그래서 팬이 안티다. 건전한 팬덤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쇼 식구들의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김현미님, 팬클럽이 엑스맨인 게 확실합니다. 김은정님, 이 정도면 팬클럽이 대통령실 공식 SNS 소통 창구 아닌가요? 2416님,
반포 거주민이에요. 대통령 출퇴근할 때는 경호 문제로 신호등까지 제어하더니 팬클럽의 일정 왜 공개하나요? 이거 누가 뭐 일부러 공개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죠.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영희님 건희 여사를 너무 사랑해서 일거수일투족 일정이 공유되는 거예요. 유유하셨는데 아니 사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여사가 아는 거 너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뭐 같이 사시는 부인이니까 대통령하고 영부인 사이에 공유되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저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그 과정은 아직 뭐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거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 뭐 공식 팬클럽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나랑은 관계 없다라고 한번 선을 그은 적은 있죠.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진도 예전에 유출이 됐었죠. 예, 초에. 김건희 여사 네. 팬클럽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없는 집무실 사진이 유출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또 잊혀지려고는 또 나왔거든요. 이거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 기강 잡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감찰을 하고 뭐 이제 실력 있는 윤핵관 의원의 추천을 받은 이제 비서관들도 갑자기 다른 데로 전보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기강을 잡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사정의 범위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될지는 뭐 결과를 좀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팬클럽이라는 게 원래 임의단체고요. 뭐 팬클럽이 뭐 공식 비공식 생긴 거는 지금 같은 아이돌 기획사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제 공식 팬클럽의 개념이 원래 들어온 거고 네. 원래 팬클럽이라는 거는 그냥 정말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뭐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경호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이런 그 국민과의 소통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거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내부에서 좀 정확하게 통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송 기자가 했던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본인들의 행동이 대통령하고 영부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정말 잘 좀 각성을 해야 합니다. 네. 저기 요 얘기는요. 오늘 4부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나오면 좀 물어볼게요. 요 팬클럽 문제나 뭐 청와대 개편, 지금 청와대 그 감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네. 핫하겠네요. 두 분도 혹시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좀 이준석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도 좋고 반대하시는 분도 좋으니까 문자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준석 물어보죠, 대표한테 뭐. 김건희 전 대표 문제를 물어보면 저 김건희 여사 거의 뭐 약간 벼랑으로 미는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본인이 어떻게 대답하게 따라 다른 거지 뭐.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시간 많습니다. 민주당 네. 할 얘기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어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는데 또 뭐 재상정한다. 요 과정들 네. 좀 딱 정리해서 좀 일단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네. 당직을 맡은 자가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 80조 1항 문제를 가지고 뭐 한 두어 달 가까이 이제 입씨름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상호 중재안이라고 해서 1항은 유지하되 네. 3항을 수정을 했죠. 그래서 그 3항을 가지고 이제 당의 윤리 심판원이 그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무위를 통해서 한다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 안을 포함하여 네.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가 네. 전당대회 의결보다 더 높은 의결기구로서 기능을 갖게 한다라는 새로운 당원 개정안이 들어옵니다. 네. 이 두 개 안을 같이 당무위에 올렸는데, 중앙위에 어제 올렸는데 놀랍게도 기자들이 오전까지도 이건 당연히 통과되는 거겠지라고 네. 해서 지면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배정도 안 했습니다. 어제 당연한 거니까. 박용진 의원 인터뷰 출연하셨는데 네. 부결될 거라고 1도 예상 안 하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심 먹고 오후 3시께 부결이 됩니다. 기자들이 부랴부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중앙위원 566명 중에 일단 중앙위원회 멤버들이 누구예요? 이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뭐 오랫동안 이제 당 활동을 했던 대의원 중에서도 이제 그 실력자들 뭐 이런 분들이 지역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566명 중에 430명이 투표해서 찬성 268명으로 제적 가반 정족수 284명을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보다는 찬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적
과반 종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찬성이 많았는데 많았지만 제적 과반수니까 그렇죠. 투표를 안 한 분들이 그만큼 있었던 거고 16명 그렇죠. 16명의 반란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나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 사당화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그동안의 비명계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캠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중앙위원들을 밤새 설득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설득 과정이 통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설득하면서도 본인들도 부결될 거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후배한테 미안한데 우리 민주당 출입하는 분한테 그 미리 써놔라. 그래서 통과됐다고? 네, 통과됐다. 통과된 거를 미리 써놓고 숫자만 비워놔라 이렇게 시켰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오후에 기사를 다시 써야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게 후배한테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떤 기자들 많이 놀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변인도 신현영 대변인이 이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결과지를 봤더니 그 거의 dun공 지진 수준으로 이걸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기 전에. 그러고 이제 읽었는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뭐 거의 한동안 그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기사를 다 써놨으니까 곳곳에서 기자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기사를 다시 써야 하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저께 보니까 뭐 새로 상정한다 뭐. 그러니까요. 일사부조의 위반이냐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사실 중앙위원회 투표 이후에 다시 재소집하려면 5일간의 저 5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일단 바로 우상호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이 당무위를 오늘 3시에 열리고 중앙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정지에 관한 80조 1항과 3항만 재상정하는 겁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사실은 중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80조 1항 3항은 중재안인 만큼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다음 지도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송 기자 분석 좀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돼요? 일단 얼핏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 논란이 제동이 걸린 건데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에게 반대하는 반명계가 뭔가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항이란 건 좀 이상하다 단어가. 이미 반명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명. 네, 이제는 대표는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의원이다라는 확대명 수준에 이렇기 때문에 격하게 어떤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게 겉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걸 견제하려는 비명계의 반발이라고 보지만 이 근원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계에서는 당원이 주인인 당에서 당원의 당심을 받아서 의결을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의 구상이고요.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청사진이라고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의원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니에요? 경기도나 성남시장을 할 때에도 그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간부 회의를 할 때 유튜브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를 할 때 도지사에게 그 늘공이라고 하죠. 늘 공무원이었던 분이 뭔가 이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댓글이 무지하게 붙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 이제 문자도 가고 그랬을 경우에 그 공직자는 바로 이제 그 이후에는 도지사의 편이 되는 거죠. 무조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이재명 의원의 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의 당심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자주 말하는 게 여심이거든요. 여의도심, 여의도 마음. 여심과는 다른 당심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강성 지지층이 그렇죠. 과다 대표된다 이런 얘기. 네. 그것 때문에 같은 비교선상은 아니지만 히틀러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총통이 됐거든요. 그거를 토론회에서 윤영찬 의원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총통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민의 그
선택을 받아서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상황은 강성 팬심이 너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때 그 폐해가 크지 않겠느냐.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명분은 철학적인 좋으니까? 문제거든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직접 민주주의를 못해서 대의제를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대의제가 더 발전된 정치체제라는 점은 그건 이미 이견이 없. 근데 그거는 없죠. 물리적으로 안 될 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통신 매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잖아요. 전대 의결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로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사실은 각 지역별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 근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합니까? 알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근데 최장집 선생님, 최장 교수님 등 이제 정당론을 연구해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수준 높은 토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그 어떤 민주주의의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뭐 직접 민주주의가 뭐 절대적으로 옳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 당권을 잡았을 때 이 중앙위원으로 대표되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올드한 그 전통적인 당원 지지층이거든요. 이분들을 말하자면 그 완전히 좀 장악을 해서 당의 장악력을 얼마나 높일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좀 거기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인 이재명 의원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아니냐를 가지고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 기자, 송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